송은재TV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연말 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사면이죠. 사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거의 전 언론에서 특별 사면이 사실상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 사면이 협의가 되고 있다.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될 것이다 쪽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형집행정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집행정지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집행정지를 할 수가 없었는데 법무부에서 형집행정지를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협의했다라는 내용이 근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에서 계속 석방을 주장해온 이석기를 가석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석기는 잠시 뒤인 10시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 다음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해 주기로 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이석기를 가석방하고 한명숙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끼워 팔기식이죠. 눈치가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의 눈치가 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사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이 지금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좋지 않아서 거의 음식을 씹어 먹지도 못할 정도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 입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여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 특사 결정이 되면 연말 병원에서 바로 출소 절차를 밟는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픈 상태로 지난 4년 8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년형을 받았는데 국정원 자금을 상납을 받았다, 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거의 대부분이 얼토당토 않은 혐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치 보복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가 잘 돼서 건강을 회복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특사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는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시키는 것,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이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가장 1순위로 지금 계속해서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내란 선동의 이석기를 가석방해야 한다. 그 다음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챙기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9억의 정치자금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수감 생활까지 다 끝낸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당시에 검찰 조사가 잘 되었느냐, 이런 걸 감찰까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의 어떤 제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난 걸 가지고 이걸 뒤집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 되지 않자, 그게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이니까. 잘 되지 않자 이제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 한명숙 전 총리를 특별 사면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다시 어디 출마를 하라 이런 것보다는 현재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징금이 면제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한명숙, 이석기를 가석방해주고 특별 사면하는데 사실은 끼워 팔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넣으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정치적 의도는 과연 어디까지겠는가? 이건 야당에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일단 여권에 어제 이재명과 이낙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실질적으로 승복을 하고 앞으로는 이재명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인데, 이낙연으로서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가 굉장히 씁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거의 압도적이었던 이낙연의 지지율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계기가 올해 초 1월 1일
특사 이야기를 이낙연이 꺼냈죠. 이낙연이 청와대와 교감을 거친 다음에 특사 얘기를 꺼냈다가 이낙연이 지지층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면서 이낙연의 지지율이 완전히 꺾여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부분이었습니다. 친문을 중심으로 지지층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접은 것이었죠. 야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나선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박영수 특검이었지 않습니까? 그 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다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그 당시의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 적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논의 정도는 됐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료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신은 소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뭐 어쨌든 직접적인 수사를 한 부분도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사과를 하기도 했고 이런 점인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떨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합입니다.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문재인 대통령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료하게 정권 교체에 힘을 실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 전체의 단합 이런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아마 메시지를 또 내지 않을까. 뭐 지난 총선처럼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또 메시지도 내게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통합을 해서 단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야 한다. 그런 메시지로 짐작이 되는 만큼 힘을 보태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특사 환영할 일이다. 라는 부분이고 대선 국면에서는 야권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